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그제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충북과 워낙 인접한 데다 야생 멧돼지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돼 충북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충북을 찾아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바이러스 남하를 막으려면 방역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준혜 기자입니다.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은 제천시 송악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천면에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11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가 불어나는 번식기라는 점에서 충북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충북은 307농가가 돼지 63만 8천 마리를 사육하고 도축장 10곳, 사료공장 9곳, 분뇨처리시설 32곳 등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강원, 경기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과 차량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철저한 초동 방역을 주문한 데 이어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충주에 있는 도축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도축장에서 만약에 오염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전국으로 가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도축장 오염입니다. 충청북도도 도내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양돈 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농가 소독 강화,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방목 사육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축산인의 등산과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어쨌든 축사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농장 내 출입만 통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는 바이러스 남하를 저지할 최전선인 도내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긴급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어제 이 시각을 통해 동물원 폐지에 대한 논란 또 열악한 환경에 청주 동물원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청주 동물원의 경우 다른 동물원에 비해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갖게 된 걸까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주동물원의 한 해 평균 예산은 15억여 원. 예산 규모가 전주동물원의 고작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력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청주동물원의 경우 17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주나 광주, 대구동물원 등과 비교해보면 수의직을 포함해 시설직이나 조경직 모두 부족합니다. 시설 공사나 이제 동물과 이제 생태에 맞는 이제 나무들 하다못해 이제 동물들도 싫어하는 식물이 있고 좋아하는 식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조경 관련 전문직들이 이제 잘 알 텐데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터무니없는 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지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직원 개개인의 노력으로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년 동안 곰과 호랑이, 사냥 등의 사육장이 개선되며 동물들의 생활 패턴이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우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하는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게 좀 확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현재 5급 사무관이 소장을 맡고 있는 청주랜드 사업소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뿐 아니라 조직 내 위상까지 청주동물원은 3중에 1개에 갇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그렇다면 청주동물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대형 동물원 따라하기나 기존의 전시 위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생존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생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주동물원만의 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청주 시내를 떠돌다 구조된 붉은 여우입니다. 활동 반경이 세종시까지 뻗쳤던 이 여우를 찾는 과정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힘들었다는 뜻에서 김서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김서방의 이 같은 스토리텔링이 관람객들에겐 새로운 흥미 요소로 다가갑니다. 지난 2015년 다리를 하나 잃고 구조된 삭 긱스의 보금자리도 청주동물원에 마련됐습니다. 야생에서의 생존 확률이 없어 안락사될 운명이었지만 청주동물원이 새로운 안식처가 된 겁니다. 동물원에 안착한 멸종위기종 살근, 이제 종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과거하고는 지금 달라진 모습이죠. 동물 구조와 보호, 종의 보전은 동물원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청주동물원은 전국 공영동물원 중 토착종 비율이 가장 높아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최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의 어떤 한 축은 될 수가 있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동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식지 외 연구를 통해서 진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식지 연구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청주동물원은 면적이나 운영 예산의 문제로 코끼리나 기린, 사자 같은 대형 동물들을 사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오히려 청주동물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동물에 한해서 좀 보호 조치를 하고 그 청주시 동물원에서는 수용하기는 힘든 동물들은 빼서 어떻게 다른 조치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의 어떤 동물원으로 다시 보내서 다른 동물원과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살려나가는 게 청주동물원이 살아갈 길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잡히자 진천군과 경기도 지자체가 서로 이 노선을 처음 제안했다고 공치사를 했는데요. 저희 기자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니 진천군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경기도와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조용관 기자입니다. 진천군이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송기섭 진천군수가 국토부에 처음 노선을 제안했고 8개월 뒤 경기도와 화성시, 안성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송 군수는 국토부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철도 사각지대 해소, 광역철도의 비수도권 확대라는 3대 논리를 일관되게 펴왔습니다. 일부에서 경기도가 철도 유치를 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진천군에서 국토부에 처음 건의를 했고 또 청주시, 안성시, 화성시에 제안을 해서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경기도도 진천군의 노선 첫 제안을 인정했습니다. 충북권과 연결되는 철도 구축을 추진해왔던 차에 진천군의 제안으로 안성과 화성시가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와 충청북도도 함께하며 힘이 실렸다는 겁니다. 진천에서도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안성 쪽에서도 예전에 이제 철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 수도권 내렸으니 꽤 오랫동안 그 전부터 이제 국가만 하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결국 지자체 간 협력의 산물인 수도권 내륙선이 최종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유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 계획 최종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사업비 분담과 운영 주체 선정 등 앞으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거고 앞으로 그 착공 전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어느 지자체 한 지자체에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반 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된 수도권 내륙선 구축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광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계는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른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제천문화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아 네트워크 정책 포럼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시의 자랑인 청풍호를 배경으로 영화와 페스티벌을 동시에 즐기는 영화제는 제천이란 중소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대표적 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영화 산업과 관광 산업의 바람직한 공조를 이루었던 영화제는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전면 온라인 영화제로 대체되며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좀 펼쳤습니다. 각종 프로젝트, 문화다방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을 해서 제천문화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전환의 시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예술 분야 매출액 피해는 5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방향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국제 전국적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특히 충북의 경우 지난해 관련 예산은 불과 44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지역의 자원이 어떻게 다시 발굴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문화 활동 꽃피우도록 할 건가에 대한 또한 문화자치, 문화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과제와 전환의 시대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요즘 거리에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만개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이팝나무는 꽃이 예쁘고 병해충에도 강해서 가로수 세대 교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무심천변을 따라 조성된 길이 하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흰 쌀밥이 나무를 뒤덮은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 이팝나무입니다. 약 1.2km 도로 양쪽에 심어진 수백 그루의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인들과 각종 동호인들에게는 벌써 힐링 명소로 입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힐링이요? 엄청 되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돼 있는 데서. 이팝나무는 이렇게 도심 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예쁜 점이 많아 지난 10년 동안 청주에서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어졌습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버즘나무와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과 비교했을 때 초기 활착률이 높고 병해충에 강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큰 비중이 없었지만 지금은 청주 시내 전체 가로수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게 조금 이제 유행을 탑니다. 예전에는 뭐 버즘나무가 한때 또 유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은행나무나 벚나무나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유행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나 그리고 또 이제 시민 선호 때문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팝나무가 최근 각광받으면서 가로수 세대 교체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생계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재작년과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그동안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청주 지역 아파트 체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3%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 들어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온 청주 집값이 최근 계절적 비수기에다 부동산 규제, 공급 대기 물량 등으로 거래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충북기자협회가 어제 박성진 회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기자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기획취재 보도부문에서는 대한교육을 8차례 연속 보도한 CJB의 김기수, 진기훈, 이천기, 주홍정 등 4명의 기자가 수상했고 일반 보도 부문 역시 대청호 문산길의 예산 낭비를 고발한 CJB 박원, 박희성, 주홍정 등 3명의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낮 사이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12도, 충주 10도, 옥천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1도 등 1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